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신규 감염자는 15명이고 모두 오클랜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염 원인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동용 미스터 휘피 스타일의 백신 버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오클랜드에서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6대로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12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최고 바이러스 전문가는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뉴질랜드 정부의 방침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의 마이클 플랑크 교수는 최근 원인 불명의 감염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내각의 신중한 접근이 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랑크 교수는 국경을 물샐 틈 없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클랜드의 감염자가 다른 지역으로 나갈 경우 2단계 경보는 필수적인 보호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 13일 오클랜드를 오는 21일 밤 11시 59분을 기해서 3단계 경보로 완화하겠다는 원칙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13일 오클랜드 지역은 4단계 경보를 21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경보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면역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아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오클랜드 시민들은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다 접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라간 인스티튜트의 이사인 면역학자 그레엄 르 그로스는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의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클랜드 시민들은 이번 주말까지 100%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바이러스가 숨어있는 상태라며 이를 근절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그동안 록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RSP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챗필드 앤 컴퍼니의 서준열 후기사입니다. 네, 2차 RSP는 오는 금요일 9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요. 1차하고 다른 점은 1차 때까지는 기준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데 반해 지난 9월 10일 이 기준이 한 달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이라도 이번 2차 RSP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1차 RSP도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기간은 이 록다운 레벨이 1로 돌아간 후에도 한 달간 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 감소 외에 여러 가지 그 신청 기준이 있는데 특히 매출 감소는 9월 8일 이후 일주일간의 매출을 가지고 그 전 록다운 전 일주일간의 매출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또는 장소는 마찬가지로 IRD에 가셔서 본인 마이 IR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고위 관리들은 파이자 백신이 10월 말까지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주사제를 개발한 파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해당 연령대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임상실험 데이터가 충분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관리들은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제출한 후 3주 이내에 어린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백신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 특히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최근 몇 주 동안 부모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뉴질랜드의 낙관적인 코로나 대응 방식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아메시 아달자 교수는 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채택된 접근 방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뉴질랜드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단 2건의 사례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달자 교수는 뉴질랜드가 국경을 개방할 때마다 감염자는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고 백신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질랜드 접근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의 한 전염병 학자는 뉴질랜드는 호주처럼 되지 말고 빨리 과학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역학 교수인 메리 루이스 맥로우스는 뉴질랜드 정부가 오클랜드 경계선을 넘어 여행해야 하는 트럭 운전자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신속 항원 테스트를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클랜드 경계선을 통과하는 모든 필수 근로자는 7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맥로우스 교수는 신속한 항원 검사가 저렴하고 결과가 약 10분 내지 15분 내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항원 검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인증서를 통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모임에서 마오리어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9월 14일 마오리어로 말하기 캠페인을 통해서 200만 명이 마오리 언어의 순간, 마오리 랭귀지 모먼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마오리 언어 주간에는 100만 명이 참가했고 올해 마오리 언어 위원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오리 랭귀지 모멘트는 테위키 오테레오 마오리, 마오리 랭귀지 위크 캠페인의 하나로 사람들이 마오리어를 말하고 배우고 익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마오리 언어의 순간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14일 낮 12시에 원하는 방식으로 마오리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와야타를 부르거나 카라키아를 낭송하거나 단순히 누군가에게 테레오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히위 아파노이 위원회 회장은 누군가에게 케오라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디지털 승객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회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후에 호주의 국경 개방이 한 발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DPD, 디지털 승객 신고는 입국 승객 카드와 코비드-19 여행 신고 온라인 양식을 대체하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승객 신고 예방접종 상태와 같은 여행자를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바일 장치 또는 컴퓨터에서 디지털 승객 신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렌 앤드류스 호주 내무장관은 DPD는 디지털로 검증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세부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호주 국경의 안전한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삶도 비즈니스도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에게는 194개국 750만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글로벌 한인 경제협력 네트워크 K3. 해외 방문하는 한인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더,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앱 K3.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는 예방접종이 기준에 도달하면 록다운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수도인 시드니는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지난 7월부터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지난주 대망의 자유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법안은 성인의 70%가 2차 백신 접종을 받으면 록다운을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지난 목요일 1,400명의 신규 감염자를 기록했고 15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성인 중 거의 43%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75%가 첫 번째 접종을 받았는데 이는 다음 달에 록다운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70%의 시민들이 접종을 마치면 상점과 레스토랑은 입장 고객 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개학 날짜는 10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야외 좌석이 마련된 행사장은 5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지고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이러한 계획은 70%와 80% 시민들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치면 록다운을 풀겠다는 정부 계획을 따른 것입니다. 록다운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록다운 기간에 집안에서 지내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간호사나 의사, 경찰, 구급요원, 슈퍼마켓 직원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필수 근로자 그룹 중 하나는 뉴질랜드 포스트 팀입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는 지금 역사상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크리스마스보다도 일거리가 더 많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 측은 배달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와 인내심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